네, 안녕하세요.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입니다. 제가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바로 신형 소울이 바로 제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. 와, 신형 소울 EV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. 이 LA 오토쇼를 통해서 이 사진으로만 봤던 신형 소울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좀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 차는 전기 버전 소울 EV 모델입니다. 왜냐하면 일단 이 라지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막혀 있죠. 막혀 있는 것만 봐도 이 차가 EV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, 특히 이 오른쪽 쪽에, 제가 봤을 때 오른쪽 앞쪽에 충전 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울 EV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SUV스럽게 변했다라는 모습을 좀 연상합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박스카의 이미지는 그대로 간직하되 좀 더 SUV스럽게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고로 이 차는 5년 만에 풀체인지를 거친 3세대 모델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1세대랑 2세대 모델이 갖췄던 박스카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지만은 SUV스럽게 변한 것이 있는데요. 그 이유가 바로 이 전면부 디자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이 전면부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 헤드램프 이 라인이 좀 가늘게 좀 예전보다 좀 더 얇아진 것 같아요. 좀 더 얇아지게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됐고요.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이 헤드램프 사이를 연결하는 크롬 라인이 적용됐다는 거. 그래서 일체감을 좀 느껴지게 합니다. 그래서 좀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형태로 좀 띄고 있고, 그리고 이 소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타이거 노즐 라지에이터 그릴이 원래는 이 헤드램프 사이에 있었죠. 이것이 내려갔고 내려가면서 크게 커졌죠. 그래서 거의 뭐 거대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, 그래서 좀 와이드하고 좀 무게감이 있어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전면부의 이 라인들 때문에 이 소울이 좀 SUV처럼 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측면부로 좀 넘어가 볼게요. 측면부는 기존 소울과 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다만 여기 보닛에서 시작된 이 간결한 라인이 도어를 지나서 테일램프까지 깔끔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되게 독특하고 주목이 되고, 이 전후면 휠 하우스에 따라서 이렇게 강조된 팬더의 휠 아치 라인이 좀 밋밋할 수 있는 측면에 좀 미적 감각이나 입체감을 좀 부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또 이 휠 아치 라인은 좀 시각적으로 바퀴가 차체를 더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. 또 이쪽 측면 윈도우 그래픽 쪽에 보면은 이 2열하고 2열 커터 클래스하고 이 디필러에 이 비행기 날개 꼬리를 형상한 이 블랙 포인트를 적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역동성하고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가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후면부로 좀 넘어가 볼게요. 후면부는 기존 모델의 레이아웃을 좀 잘 나타내고 있는데, 특히 좀 입체감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.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테일램프죠. 테일램프. 이 리어 글래스하고 루프 스포일러가 이렇게 랩 어라운드 형태의 테일램프로 감싸져 있죠.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와이드, 좀 이 차체를 좀 길게 보여주면서도 이렇게 와이드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고, 좀 이렇게 좀 지금 불이 안 들어와서 좀 자세히 볼 수 없겠지만은 이 내부 그래픽이 좀 입체적이고 좀 디테일적으로 보입니다.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. 지금 이 차가 실내가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실내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, 얼핏 지금 보면은 이 신형 소울 EV의 인테리어가 이 니로 EV의 인테리어 요소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가장 특징적인 게 이 기어 변속기가 버튼식으로 원형 모형으로 적용됐다는 거. 이게 가장
핵심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또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약간 블랙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, 물론 다른 색상이 들어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이 블랙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리로 EV와 좀 흡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지금 봤을 때 불이 들어오면 항상 기아차의 원래 실내 인테리어의 가장 특징은 이 불이 들어왔을 때 빨갛게 들어오는 게 특징이잖아요. 아마 그 요소가 그대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에는 이 12.25 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돼서 예전보다 좀 많이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커졌고, 또 클러스터는 자세히는 안 보인다만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, 양쪽에는 이 계기판하고 속도계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것이 적용됐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잘 보이지가 않는데,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. 이거는 아무래도 요새 이 니로 EV나 이런 작은 차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, 현대기아차가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 반사판이 올라오는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차는 보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차 EV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외관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이 초록 색깔, 약간 총록색, 그러니까 친환경차를 의미하는 총록색 포인트 컬러가 곳곳에 적용됐습니다. 뭐 아까 전면부도 그렇지만 후면부 하단 쪽에 많이 이렇게 적용됐죠. 그래서 이게 니로 EV처럼 그렇게 친환경차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니로 EV처럼 이 소울 EV도 이 배터리 용량이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로 나눠질 가능성도 있고, 아니면 하나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소울 EV 이전 모델은 이 30.0kWh의 배터리가 적용됐습니다. 그래서 1회 주행거리가 한 200km 남짓했는데, 이번에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배터리 용량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고로 리로 EV에는 이 39.2kWh의 배터리가 장착이 됐습니다. 그리고 64.0kWh의 배터리도 장착이 됐죠. 제가 봤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, 특히 이 39.2kWh의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64.0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옵션? 아니면 좀 돈을 더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일단 39.2kWh가 좀 기본적인 배터리 용량이 될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차는 아무래도 소형 박스카이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높일 수는 없죠. 배터리 용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, 그래서 가격 상승폭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 배터리 용량을 좀 한 39점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, 나중에 이 차를 좀 시승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놓쳤던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뒷좌석이나 또는 어떤 주행 능력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. 이 신형소울이나 소울 EV는 내년 1분기 정도에 국내외에 출시될 계획이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정도에 아마 이 신형 소울 EV를 시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이 소울 EV 지금까지 저는 에모토랠리 박상욱 기자였고요. 나중에 소울 EV가 정식적으로 출시돼서 시승할 수 있을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